많은 미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선호하고요. 왜 주식을 하는구나라는 걸 또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주식 시장이요, 특히 S&P 500을 따져볼까요? 장기 수익률 부동산보다 크게 높습니다. 미국에서요,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자보다 선호되는 이유, 더 좋은 이유에 대한 얘기예요.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. 각각의 장점을 살펴보면요, 왜 주식을 하는구나라는 걸 또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어떤 매력이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채널은요, 미국 법, 세법,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뿐만 아니고요,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,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. 그러기 위해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자,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자보다 선호되는 이유, 첫 번째입니다. 높은 수익률이에요. 주식시장이요, 특히 S&P 500을 따져볼까요? 장기 수익률 부동산보다 크게 높습니다. 이게 물론 따지는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더 높다라는 걸 부정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1970년도부터 23년까지 각 두 개의 자산에 $100씩 투자했다라고 가정하면요, S&P 500은요 22,400달러로 성장했지만 부동산은 $1,500에 그쳤다라고 하네요. 그러니 이 S&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0에서 13%, 대체로 한 11% 정도를 얘기하고요. 부동산은 한 6%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 이러한 차이가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자의 자산 증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, 첫 번째, 주식 시장, 주식 투자의 상대적인 장점으로 들 수 있겠고요. 자, 두 번째는요, 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가 가능합니다. 주식시장의 장점이죠. 개별 주식 선택의 어떤 어려움을 피하고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앞서 말씀드린 것 똑같이 사례 쓴다면 S&P 500 지수 펀드에 투자하면요,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를 쉽게 추종할 수 있는 거죠. 미국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우상향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쉬운 건 없는 거잖아요. 그런데 예를 들어 개별 주식 선택에 자신이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이러한 지수 ETF 상품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요, 연평균 10% 이상의 수익률을, 물론 역사가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 부동산은요, 애초에 시장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. 특정 지역, 물건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요, 리스크가 더 크겠죠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요, 비슷한 얘기일 텐데요, 유동성과 접근성을 들 수 있습니다. 주식은요, 매수 매도가 쉽죠. 그냥 바로 시장에서 살 수 있고 팔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또한 접근성,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죠. 대학생, 어린 사람, 나이 든 사람, 자산이 많은 사람, 적은 사람 모두가 어떤 그 규모에 있어서 제약이 덜 하다라는 거죠. 투자에 있어서. 또는 분할 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조금씩 매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그에 반해 부동산은요, 덩어리가 더 크죠. 그리고 거래의 시간, 비용 더 많이 들고요. 그리고 또 초기 투자 금액도요, 확실히 더 클 것이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. 자, 그 다음으로요, 관리의 용이성도 들 수 있습니다. 너무 명백한 건데요, 주식 투자 내가 관리하는 거 딱히 없잖아요. 부동산에 비할 바가 아니겠죠. 이제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임대료도 수금해야 되고, 또 테넌트가 제대로 돈 내는 사람인지도 봐야 되고, 또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 대응해야 되고, 세입자 관리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. 하지만 주식 투자는요, 실적 발표에 대한 체크? 이 정도? 이외에는 사실 할 게 없겠죠.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으니 훨씬 더 나에게 더 소중한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. 자, 그 다음으로는요, 글로벌 투자 기회 또 들 수 있어요. 주식 투자를 하면요, 미국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. 또 전 세계의 우량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중국 시장에 투자할 수도 있겠고요, 한국 시장에 투자할 수도 있겠고요. 여러 가지 이 자국 시장, 미국 시장의 어떤 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 우량한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. 그에 반해 부동산은요, 당연한 얘기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가능성, 그런 어떤 선택의 폭이 훨씬 더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 다음으로요, 또 높은 성장 잠재력을 들 수 있습니다. 이거는요, 물론 지수 상품에 대한 투자는 아니겠죠. 어떤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라든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테슬라,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이 있죠. 그랬을 때 결국 이러한 투자의 기회, 물론 기회가 곧 돌아서면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지만, 이런 비전을 믿었을 때 결과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부동산에는요, 이런 수준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차이를 들 수 있을 겁니다.
자, 그 다음에는 또 다양성과 분산 투자를 들 수 있을 텐데요. 뭐 ETF나 뮤추얼 펀드를 하면 다양한 산업, 다양한 기업에 쉽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.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. 하지만 개별 부동산 투자의 경우, 물론 리츠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. 이런 경우에는 집중되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 전 세계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ETF에 투자한다라는 것 대비 한 특정 지역에 있어서 임대부동산 투자하는 것은 차이가 확연하다라고 들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또한 부동산의 장점으로서 드는 임대 수입이라는 것이 주식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. 뭐냐? 배당 수입을 들 수 있는 거죠. 많은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. 그러니 추가적인 어떤 자산 가치의 상승뿐만 아니라 주식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배당이라고 하는 추가 수익도 있다라는 얘기죠. 임대 수익하고 유사한데 또 좋은 점이라 그러면 관리에 부담이 없잖아요. 내가 무슨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 관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특히 이제 배당주라고 알려진 여러 기업들은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다라는 거죠. 이러면 또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기도 하니까 이거 역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만한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투명성을 들 수 있습니다. 어떤 정보 접근성 면에 있어서 투명하다는 거가 되겠죠. 실시간으로 주식시장 정보 공개되잖아요. 특히 이제 상장사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의 SEC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는 거죠. 그렇다 보니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요.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에 반해 부동산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면이 이런 상장사 주식보다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. 그런 면에서도 뭐 차이를 볼 수 있겠죠. 자, 그 다음으로요, 세금 혜택이요. 물론 부동산 세금 혜택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러나 주식도요, 장기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지는 등의 세금 혜택이 있어요. 그렇죠? 그리고 또한 뭐 스텝업 베이시스는 주식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 주식에 있어서도 부동산만큼은 아니지만 세금 혜택이 있다라는 걸 들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주식시장의 어떤 성숙도를 놓고 보면요, 자동화된 투자 전략을 시행하기에 주식시장이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걸 들 수 있겠죠. 예를 들어 매달 급여의 뭐 10%를 자동으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401k, IRA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자동 이체되고 자동 투자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피할 수 있고요.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또한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장점을 들 수 있겠죠. 이 정도로도 사실 충분하죠. 뭐 우리가 부동산의 장점을 따졌을 때는 주식은 부동산보다 부족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으나 마침 이제 또 주식의 장점을 보니까 이거 역시도 굉장한 거잖아요. 그러니 제가 전달하려는 것은 둘 다 해야 된다. 여유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이 비중을 조정하더라도요, 꼭 양쪽을 다 고려해야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실제로도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요, 많은 미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선호하고요, 전체 투자 자산 중에 주식의 비중이 대략 한 40여 % 되는 걸로 알아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재무 상황 그리고 투자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이 투자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, 뭐 주식, 부동산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, 뭐 내 상황에 맞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만들어야겠죠. 말하자면 뭐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, 투자에 대한 센스, 목표, 그리고 또 나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고려해서요,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요, 그에 따른 실행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자,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뭐 이런 정보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, 이 채널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마치기 전에 부탁드리고요,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정보가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